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우경제브리핑의 김종훈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가 두 가지 이벤트를 별 탈 없이 무사히 넘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쿼드러플 위칭대회는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요. 기준금리가 2%로 계속 동결이 됐는데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중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중국 긴축 우려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우려에만 그치고 실질적으로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0.6%씩 각각 오르면서 출발했습니다. 장중에 하락 전환하기도 했는데 시장 상황이 그렇게 썩 나쁘지 않게 진행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를 비롯한 증권주 그리고 보험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현대차를 비롯한 운수장비 업종들이 상당히 불안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불안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한 소식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시호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삼성전자가 0.5%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1%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가 동시호가대에는 4%대 급락세를 연출하기로 했지만 지금 3%대로 낙폭을 어느 정도 줄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실적이 좀 우려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점유율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좀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긴 한데요. 이에 따라서 현대차를 비롯해서 기아차,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현대차 그룹주들이 이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역시 1%대의 낙폭을 현재 보여주고 있죠. 현대중공업은 최근 조선주들이 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철도 관련한 호재도 현대중공업의 큰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오늘 1.3% 급등하고 있습니다. LG전자와 LG화학 시총 8위 싸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LG전자가 0.4% 오르고 있고요. LG화학은 0.8% 오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1%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통신주들이 좀 주춤했는데 다시 고삐를 늦추지 않고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0.4% 오르면서 어제와 또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매각 주간사가 정해졌다고 하는데 추가적인 뉴스가 들어오는 대로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2.2% 급등하고 있고요. KT가 1%, 우리금융이 1%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이 4.2% 급등하고 있고요. SK네트워크스 3%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가 0.7% 오르면서 오늘장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1.5%, 포스코 ICT가 1.7% 하락하고 있습니다. 동서가 0.1% 오르고 있고요. 네오스게임즈가 2.1%, 동국에센스가 2.7%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종 동국에센스는 증권사의 호평을 잇따라 받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솔솔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광이 2.2% 급락하고 있고요. 차바이오에는 0.4% 내리고 있습니다. SK컴스 그리고 주성엔지니어링이 1.1에서 1.9% 하락하고 있고요. 하나투어가 2.2% 급등하고 있습니다. KDC, GS홈쇼핑, SDG텍, 멜파스 모두 강세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성화이텍은 2.4% 급락하고 있고요. DHI가 2.1%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시호가 상황 어떤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추세로 오늘장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와서 자세한 이야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의 1650선 그리고 1660선 사이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반부 들어서 상승폭을 어느 정도 확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 마감 상황 어떤지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3% 오르면서 166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3% 오르고 있는데요. 코스닥의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장중에 하락세로 전환되기도 했는데 그래도 후반부에 다시 매수량이 늘어나면서 상승 쪽으로 방향을 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수급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다시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동시호가 때 대거 주식을 순매수하면서 지수 추가 하락을 막았던 기관은 오늘 매도세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오늘 수급 상황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1,500억 원 넘게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소폭의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고요. 개인은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팽팽히 대치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63억 원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100억 원 가까운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장중에 130억 원 넘게 매도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 114억 원 순매도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리기로는 은행주를 비롯해서 금융주, 증권주들이 강세장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현황 그리고 또 오늘 특징 업종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형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1% 오르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기기업종이 0.7% 올랐고 유통업종이 1%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조업, 통신업, 그리고 철강, 금속, 전기전자 모두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특히 의약품과 비금속, 광물, 그리고 보험업종이 2%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밖에 운수장비업종, 화면상으로 현대차를 비롯해서 현대그룹주들이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오늘 운수장비업종이 0.8% 하락하면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특징업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주들이 오늘 강세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고속철도 관련 수주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 2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유치할 가능성도 있다는 소식이 꾸준히 들려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철도 관련주들이 오늘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올해만 250조 원 정도의 철도 수주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또 유치를 할지 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만 5년간 700조 원에 가까운 물량이 풀릴 예정이라고 하네요. 삼연철강이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난광토건이 가격 제한폭까지 역시나 올랐고요. 대오 AL 역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명전기는 장중에 강세장을 이어나가다가 차익 실현 매물이 꾸준히 나오면서 5.4%나 급락하면서 마감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현대건설 역시 장중에 좀 매수 물량이 들어왔었는데 후반부 들어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1.5% 하락했네요. 그 밖에 S인포텍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특수건설 역시 3.4% 급등했습니다. 오늘 밤에 황사가 있다고 하죠. 이에 따라서 황사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이 황사 가시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었습니다. 공기청정기를 제조하는 솔고바이오 그리고 산업용 여과 소재를 제작하는 크리넨사이언, 성창 에어텍은 차량용 에어필터와 공기청정기를 생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기업들이 모두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전자체육 관련주들 역시나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인큐브테크가 5%대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리버 역시 5.7% 급등했네요. 조선주들 잇따라 호재가 쏟아지고 있죠. 조선 관련 수주뿐만 아니라 해양 플랜트 등 사업 다각화도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오늘 매출을 발표했는데 썩 괜찮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1% 급등하면서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오늘 철도주들이 대거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이 밖에 어떤 종목들이 또 강세를 보이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CS홀딩스가 가격 제한폭까지 또 올랐습니다. 아래쪽에는 조선선제 오늘까지 하면 15거래일 연속인가요? 초강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는 그런 평가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대동기어는 오늘 상한가가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잠시 풀렸네요. 12.8%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삼보산업, MSC, 리움 역시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삼열철강, 철도주의 대표주로서 좀 나오고 있네요. 우측에 보시면 CMS 역시 계속해서 연일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구형테크는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초강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지역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썩 나쁘지 않습니다. 아시아 쪽으로는 지금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본 증시가 0.8% 오르면서 1751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소폭의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중국에서 또 긴축 우려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요. 어제 미국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듯 했는데 이 후반부 들어서 이제 우려가 과도하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도 또 상승적으로 방향을 틀었죠. 하지만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오늘 0.4% 내리면서 장 후반부를 달리고 있습니다. 항생지수와 홍콩 H지수, 대만지수 역시 부실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베트남지수와 인도지수, 싱가포르지수, 호주지수는 0.1에서 1.3%대 이 상승세를 걷고 있습니다. 환율 시장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1원 60전 하락한 1132원에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장중에는 1130원대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이 한전에서 이 매수가 과연 될지 이 여부를 놓고 지금 환율 시장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 시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원달러 환율이 1130원대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전을 비롯한 공기업 매수세도 어느 정도 나오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이 정부 당국의 개입 스탠스도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오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오후 들어서 하락폭을 축소하면서 전날 수준을 근접한 1660포인트 선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게 또 환율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역외 매도와 내고 물량 계속해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 지금 현재는 1127원 60전에 마감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한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가 0.3% 오르면서 마감됐습니다. 1662포인트로 종가를 찍었고요. 코스닥 역시 0.3% 오르면서 519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520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자세한 소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홍승현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 증시가 악재를 조금 잘 비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소폭 오르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시황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장중 내내 등락을 보이던 코스피 지수가 장막판 상승폭을 조금 늘리며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중국 긴축에 대한 우려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세 기대치 하회 등으로 장초반 약세를 보였지만 은행 규제안과 건강보험 개혁안의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장후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오름세로 출발했지만 이내 약세로 돌아선 뒤 장중 내내 상승과 하락으로 가며 방향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외국인은 현선물 시장에서 매수에 나서며 시장을 받쳐주는 모습이었지만 개인과 기관의 매물이 지수 반등을 어렵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코스피 지수는 장막판 상승폭을 조금 늘리며 어제보다 6.12포인트 상승한 1662.74로 마감이 됐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도 하락 하루 만에 상승하긴 했지만 오름폭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가 지수 상승을 이끌긴 했지만 기관의 매도가 맞선 가운데 오늘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1.87포인트 상승한 519.44로 마감됐습니다. 네, 올 들어서 시장에서 돋보였던 3D 업종이라든지 스마트폰 관련주에 이어서 철도주가 크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철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철도 관련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먼저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삼성전자가 하락세를 보이다가 장막판 보합권까지 올라선 가운데 포스코와 현대차와 한국전력 등이 하락세를 보였지만 포스코와 현대중공업, LG전자, LG화학, SK텔레콤 등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최근 강세를 보였던 조선주들은 오늘도 오름세를 이어갔는데요. 본격적인 업황 회복에는 이견이 있지만 선박수주가 재개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며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이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이 밖에 삼성생명 상장 수혜와 매출 호조가 기대되는 신세계가 오름세를 보였고요. 론스타의 지분 매각이 호재를 적용하며 외환은행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철도시장 확대 기대감과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지며 오늘 남광토건은 브라질 고속철도 사업에 공동 참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상한가까지 올랐습니다. 이 밖에도 삼연철강과 리누스, 대우 AL 등이 강세 시현했습니다.
네, 지난밤 미국에서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는 좀 좋지 않았거든요. 미국 시장도 어떤 모습을 보일지 예측 좀 부탁드리죠. 네, 어제 뉴욕 증시에서는 중국 긴축에 대한 우려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기대치 하회 등으로 지수는 장 초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은행 규제안과 건강보험 개혁안의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장후반 상승세를 보이며 나스닥 지수는 6일 연속 상승, 최근 10거래일 중 9일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개혁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으로 은행과 건강보험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장후반 달러가 약세 반전되며 국제 유가와 상품 가격도 강세로 반전됐습니다. 오늘 밤 미국에서는 2월 소매 판매와 3월 기업 재고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주택시장이나 소매 판매 회복은 바로 고용시장 회복에 달려있는 만큼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 지수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클 것으로 보입니다. 소매 판매는 폭설의 영향으로 시장의 예상은 지난 1월에 0.5% 증가해서 2월에는 0.2%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제외할 경우 마이너스는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지수의 긍정적인 모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내 시장은 오늘 이번 주 마지막을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우리 증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상승세로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가 장중 내내 등락을 거듭한 끝에 장마판 소폭 오르며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지수 하락을 야기했던 중국의 긴축 우려는 1월 말 이후 시장에 충분히 반영되어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만기 물량을 제외한 외국인의 매매는 오늘 다시 순매수를 보이는 등 지속적인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피 박스권 상당부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증권 홍승현 연구원과 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신세계백화점과 아이러브스쿨 등 총 2천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25개 기업에 대한 특별 단속이 진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경찰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업 목록과 수사 상황을 받아본 뒤 관계기관과 협의해 해당 업체의 보안 상태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객정보 유출 사건은 2008년 옥션 해킹 사건 1,081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뛰어넘는 최대 사건으로 그 심각성이 크고 보이스피싱과 개인정보 추가 유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특히 해당 기업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했을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수출입은행 연례 컨퍼런스 연설에서 일전에 언급했던 중국이 보다 시장에 기반한 환율로 움직이면 세계 경제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위안화 절상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글로벌 균형을 강조해 사실상 위안화 절상을 요구한 것으로 국제금융시장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특히 미 재무부가 다음 달 발표할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나온 것이어서 중국 측 대응에 시장 관계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소액 신용대출, 소위 미소금융의 지방창구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세종로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서민생활 지원 정책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주요 개선 방안에는 수도권에 집중된 미소금융 지점을 지방으로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에게 지급하던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연령 범위와 지원액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보금자리 주택 전체 공급 범위 내에서 지역별 수요에 맞춰 분양 및 임대 비율을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이 11월 이전에는 가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 무역협회 주최로 열린 조창 강연에서 미국이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그때까지 미국의 한미 FTA 비준이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하지만 미국 정부가 선거 이후 한미 FTA 비준을 위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할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 발언대로
한미 FTA는 반드시 발효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EU FTA에 대해서는 유럽의회 등 현지의 반응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유럽 주재 일본 기업을 중심으로 실익이 없다는 소문이 나 일본 기업들의 견제가 상당하다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 나우 경제 브리핑 저희가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개편이 되는데요. 라스트 투자 전략이라는 코너로 2시부터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